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커브드 서피스에서 패러럴 트랜스포트 한 바퀴를 돌리면은 어떤 페이즈가 생긴다는 걸 봤죠. 그러니까 벡터가 원래 있던 벡터가 그냥 그대로 패러럴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그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게 이 사실은 서피스가 그 표면이 그 인트린식 커버처가 있기 때문이고요. 관련해서 하나 이거는 사실은 약간 그 곁다리이긴 한데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이 지오메트릭 페이스가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삼각형이 있다고 하고요. 이 삼각형에 이제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각각 세타 1, 세타 2, 세타 3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세타 i라고 하죠. i가 1부터 3까지. 얘를 합한 게 180도라고 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또는 뭐 서피스, 플레인이죠. 뭐 삼각형을 그리면 당연히 한 평면에 있으니까. 자, 그걸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그 어떤 종이에다가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 삼각형이 그 내각의 합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만약 이 종이가 그 평면이 아니고 뭐 구면이나 아니면 말 한 장, 포테이토 칩이나 그 요 위에다가 내가 삼각형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론 이 커브드 서피스에서 밖에서 보면 이 커브드 서피스에 그리는 선은 직선이 될 수가 없는 걸 알지만 그냥 2차원의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2차원 내부에 사는 어떤 뭐 지적 존재라고 합시다. 이게 그냥 직선이라고 하는 건 지오대식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선을 가지고 지오대식을 가지고 이제 지오대식을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지오대식 삼각형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고 좀 바꾸죠. 자, 지오대식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해보죠. 여기 하나 있고 또 뭐 여기도 하나 있고 그리는데 좀 네, 복제를 하고 또 복제도 하나 하고 그림을 좀 잘 그려보게요. 돌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얘도 좀 조금은 펴고 얘도 돌려서 이렇게 이런 지오대식 트라이앵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오대식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뭐 그림상에서 보면 얘는 사실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는 그런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지오대식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구표면 같은 데서 이 각도를 뭐 똑같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라인들은 요 선들은 다 탄젠트 라인이죠. 탄젠트 라인이고 그 탄젠트 라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초기에 그 탄젠트 라인과 동일한 벡터를 하나 그려보죠. 여기 처음 시작점에서
벡터를 V라고 하고, 자, 이 벡터를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시켜요.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시키는데 여기서 요 탄젠트 라인 상에서는 이 탄젠트 라인 방향과 계속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또 탄젠트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근데 이 벡터는 계속 뭐야 여기 이렇게 탄젠트 라인을 따라가는데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색깔을 바꿔보죠. 색깔을 저기 약간 진한 색으로 바꿀까요? 흰색 아니 회색으로. 자, 이것은 이 각도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게 요거를 우리가 델타 알파라고 해서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내각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 삼각형 내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만 있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세 개의 탄젠트 라인이 있죠. 탄젠트 라인이 아니라 지오데식 라인이죠. 세 개의 지오데식 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방향을 세 번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쭉 지오데식으로 가다가 한 번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패럴렐 트랜스포트의 방향이 패럴렐이 아니라 탄젠트 방향이 한 번 바뀌어요. 탄젠트 방향에 한 번 로테이션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번의 그 회전이 있다는 거죠. 그 탄젠트 라인에 세 번의 회전이 있다는 거고. 자, 그 얼마만큼의 회전이 있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돌아간 만큼 저 회전이 있는 거죠. 요 각도만큼 회전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베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익스터널 앵글이 되게 익스터널 앵글만큼 회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그 회전이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꼭지점 2에서 또 한번 회전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베타 2라고 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 베타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회전을 하게 되죠. 이게 베타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그러니까 V가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하는데 얘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게 델타 알파만큼의 페이지 시프트가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근데 그게 바이 데피니션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한다는 얘기는 회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저기 이 벡터가 노 로테이션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델타 알파라고 하는 건 왜 생겼냐면은 이게 공면이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가지 사실을 합하면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게 무슨 사실은 노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똑바로 가. 여기서 계속 똑바로 가는데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라는 벡터는 똑바로 가는데 그 결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이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종합을 하면 그 여기에서 탄젠트 라인이 세 번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탄젠트 라인이 세 번 로테이션을 하고 탄젠트 라인이 세 번 로테이션을 하면은 V라는 벡터가 다시 이쪽 V가 되죠. 그죠? 이렇게 왔다가 그냥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지오메트릭 페이즈만큼 더해주면 이 값이 한 바퀴 돈 거랑 똑같다는 거죠. 2파이만큼 회전을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베타 i는 익스터널 앵글이고요.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그리고 뭐 관계식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1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세타 i.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세타의 함수로 다시 쓰면 얘가 파이가 세 번 나오고 3파이 빼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될 것이고요. 얘가 2파이랑 더하기 델타 알파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쓰면 델타 알파가 또는 델타 알파를 놔두고요. 요거를 이제 먼저 쓰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세 개의 내각의 합이에요. 내각이라고 하면 그 인너 앵글을 얘기하는 거고, 3파이가 있고 파이 더하기 델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페이즈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지오메트릭 페이즈하고 이 삼각형이 얼마나 그 파이 값에서 내각의 합이 파이 값에서 180도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거하고 바로 그 디비에이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델타 알파가 뭐랑 같았냐면은 그러니까 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구의 그 솔리드 앵글하고 동일했죠. 어떤 패스를 그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이 V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방향을 잘못 그렸어요. 정확한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사실은 따져보면 이쪽이 되고요. V 프라임이 이 돌아가는 각도가 델타 알파가 바로 이 솔리드 앵글 여기서 우리가 패스가 그려내는 솔리드 앵글과 동일하다는 것을 유도를 했었고요. 자, 이거는 다른 형태로 쓰면 사실은 그 면적을 이 솔리드 앵글이 그리는 면적을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근데 r 제곱분의 1이 사실은 그 9의 가우시안 커버처가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커버처가 되고 인트린식 커버처죠. 자, 이걸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A는 뭐 서피스 에리어고요.
자, 근데 이게 그 사실은 뭐 여기 미분 기하의 뭐 내용을 우리가 증명까지 해가면서 여기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우리가 익스트린직 지오메트리에 상관없이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는 그냥 가우시안 커버처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구가 됐든 구가 아니라 뭐 패러볼로이드가 됐든 그 로컬한 포인트에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가우시안 커버처가 같으면은 모든 인트린직 지오메트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서 보기에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익스트린직 지오메트리일 뿐이고요. 그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는 순전히 이것에만 관계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뭐 K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일정하지 않으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 지오메트릭 페이즈가 이런 식으로 그 제너럴 일반화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for any value of K. 자,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저기 이게 그 뭐냐, 만약에 K가 0보다 크면 델타 알파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걸 우리가 포지티브 커버처를 갖고 있다고 포지티브 커버처. 뭐 바이 데피니션 K 값이 0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포지티브 커버처를 가진 서피스는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고요. 우리 구표면이 그 한 예죠. 좋은 예고. 만약에 K 값이 0보다 작다면은 델타 알파도 0보다 작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파이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네거티브 커버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말 한 장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리면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은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이거를 이제 보통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이 형태가 사실 요 이퀘이션은 별표 이걸 우리가 요 별표라고 하고요. 요 이퀘이션이 우리가 이제 미분 기하학에서는 그 가우스 보넷 세어렘이라는 게 있는데 가우스 보넷 세어렘의 아주 단순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특수한 경우. 네, 뭐 가우스 보넷 세어렘은 뭐 오일러 넘버랑 뭐 그다음에 커버처랑 이런 것들 그 관계식에 해당하는데 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지금 제가 그 익스트린직 지오메트리랑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를 막 혼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전히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만 생각하면 우리가 2차원 서피스에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3차원 공간이 우리 유니버스가 우리 유니버스가 이 평평한지 아닌지는 인 프린시플 알 수가 없잖아. 물론 측정을 해보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만 그 우리 우주가 있고요. 우리 우주가 만약에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가 똑같은 거죠.
그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K 값이 커버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하다면은 그 삼각형의 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스믹 스케일에서 지구에서 뭐 지구와 예를 들면 뭐 여기 북극성과 그다음에 어디 저기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성운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 대략 뭐 400광년 떨어져 있고요. 여기 지구. 여기 캘리포니아 성운은 대략 뭐 1000광년 떨어져 있고요. 뭐 여기는 뭐 얼마가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 세 각의 합을 구했는데 이게 얼마인지는 뭐 모르죠. 사실은 거의 파이에 근접하긴 하지만 자 근데 이 세 각의 합을 우리가 구하면은 이게 by definition 저기 파이에다가 geometric face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커버처에다가 이 세 삼각형이 이루는 면적과 같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세 각을 제무로 해서 거꾸로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k는 a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i의 세타 삼각형의 세 각의 합 빼기 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can be derived. 물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죠. 몇천 년이 걸리는 일이니까. 자, in principle 이렇다는 얘기고 우리 우주가 뭐 실제로 커버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른 천문 관측 데이터로부터 유출하는데 적어도 보이는 우주에서는 얘가 커버처가 0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평평하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우주 안에서는. 그렇지만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훨씬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먼 스케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실제로 그 이제 우리가 일반 상대론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한 스텝을 더 가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리만 커버처 텐서. 그러니까 리만 커버처 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대수적으로만 접근하면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여기 패럴렐 트랜스포트 한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2D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2D에서 물론 그러니까 하이어 디멘전으로 확장을 할 건데요. 2D에서 그 인피니테시멀 룹을 하나 생각을 해요. 인피니테시멀 룹의 어떤 벡터를 트랜스포트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축을 두 개를 잡죠. 변수를 두 개를 잡고 뭘로 그릴까요? 여기 이런 축이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걸 x1, x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축이 뭐 이렇게 한 개씩만 더 그리죠.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스타일을 바꿔줘서 네,
자, 이런 축을 그리는데 뭐냐면 뭘 그린 거냐면 요거는 요 간격은 dx1이고요. 요 간격은 dx2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간격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뭐 몇 가지 한두 가지 가정을 할 건데요. 여기 이제 유닛 벡터가 있겠죠. 유닛 벡터를 각각 E1, E2라고 부를 텐데 그 E1, E2의 크기를 그냥 1로 잡아요. 크기는 다 전부 그냥 1로 잡고요. 뭐 나중에 이걸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오소고날하게 일단 이렇게 잡습니다. 두 축을 오소고날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룹을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인피니테시말 룹을 하나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한 바퀴 도는 여기 한 바퀴 도는 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색깔로 좀 그려보면 여기를 좀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인피니테시말 룹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요. 번호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의의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가 있었어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시작점 원점에서 이 벡터를 V라고 하면 이 V라고 하는 벡터가 한 바퀴 돌면 변하겠죠. 변하죠.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 패럴렐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오메트릭 페이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V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이만큼 돌아가죠. 자, 자, 근데 요 돌아가는 앵글을 우리가 여기 아주 조금 돌아갈 테니까 룹이 작으니까 델타 알파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니까 얘가 패럴렐 트랜스포트를 이 원룹 아주 작은 룹에 대해서 하면 얘가 돌아가는데 얼만큼 돌아가느냐면은 델타 알파만큼의 앵글만큼 돌아가고 이 값은 우리가 뭐죠? 솔리드 앵글만큼 돌아간다. 또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듯이 커버처에다가 이 면적만큼 델타 A, 이 면적을 우리가 델타 A라고 합시다. 이거를 델타 A 면적만큼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2차원 벡터로 쓰면 그러니까 V라고 하는 벡터가 원래 이제 V1, V2가 있으면 두 개의 성분이 있을 텐데요. 얘가 V 프라임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얘가 델타 알파만큼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그 2바이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코사인 델타 알파 마이너스 사인 델타 알파 그럼 사인 델타 알파 코사인 델타 알파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원래 V1, V2 자, 이만큼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인피니테시말 룹이니까 얘를 델타 알파의 퍼스트 오더만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그냥 코사인 델타 알파는 1, 사인 델타 알파는 마이너스 델타 알파 하고 1 이렇게 되고요.
V1, V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델타 V라고, 그러니까 델타 V, 벡터가 얼마만큼 변했냐면은 V 프라임에서 V만큼의 차이죠. 이만큼 변했는데 이 값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1 다이아고날 항을 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델타 알파에 0하고 V1, 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델타 알파는 우리가 커버추랑 연결을 시키면은 얘가 K에다가 델타 A가 되니까 이쪽에 붙이고 여기도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뭐 이거를 그냥 뭐 이런 형태로 이걸 뭐 어떤 매트릭스라고 써갖고 이걸 우리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커버처 매트릭스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은 델타 V가 커버처 매트릭스에다가 원래 V값 하고 델타 A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하겠죠. 자, 우리가 이 식을 A번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벡터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약간 확대를 해서 보죠. 자, 요 룹을 잘 보면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이게 이게 x1이었고 이게 x2였고 요 길이가 dx1이고 요 간격이 dx2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따지냐면은 여기 델타 V가 결국은 1번 여기 1번, 2번, 3번, 4번 그 루프에서 얼마만큼 값이 벡터가 변했느냐 이거를 따져주면 되잖아요. 그 디퍼런스를 구하면 되니까 요 구간만큼 변할 때 자 이걸 그대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얘가 이제 인피니테시말 룹이 디퍼런셜이니까 그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 쓸 수가 있죠. 어프락시메이션이 사실 아니죠. 0으로 보내면 자 이건 x1이 이만큼 변했고 x1에 대해서 v라고 하는 벡터가 그러니까 원래 v가 있었는데 v라고 하는 벡터가 x1, x2의 함수고 이만큼 변환한 거죠. 이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 x2에 대한 변화인데 x2에 대해서 v의 변화인데 v 값이 x1은 뭐 변수인데 x1이 항상 이만큼 이동해 있을 때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1이 이만큼 이동한 상태니까 dx1만큼 자 그리고 x2는 변수고 dx 자, 그 다음에 3번 패스에서는 얘가 dx1이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dx1만큼 감소하죠. 자,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라운드 x1이 나오고 v 값인데 어떻게 돼요? x2 값이 이만큼 이동한 상태였죠. dx2만큼 올라간 상태니까 얘는 x1하고 x2 더하기 dx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x1. 자, 마지막으로 4번 패스는
x2에 대한 미분이고 v에 그냥 x1, x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dx2 여기 2가 빠졌네. 자, 이거를 이렇게 묶는 거죠. 일단 두 개씩 묶을 수가 있는데 dx1은 dx1끼리 묶고 dx2는 dx2끼리 묶고요. 자, 이거랑 2번, 4번을 먼저 묶으면 그래서 이 번호를 붙이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 이게 4번인데 일단 2번하고 4번을 먼저 묶으면 2번하고 4번을 먼저 묶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랑 자, 여기다가 쓰죠. 이퀄 이거랑 4번 4번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똑같으니까 얘만 갖고 오죠. 마이너스하고 얘만 갖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 빼기 이렇게 하고 dx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빼기 3번하고 1번을 묶어요. 3번하고 1번을 묶는데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걸 지워야 되지. 여기서 가져오면은 일단 얘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1번에서 얘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주고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dx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다시 또 더 전개를 하면 얘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차이가 여기 x1만 요만큼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1에 대한 미분하고 v 하고 그 다음에 dx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얘는 x2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하고 v 하고 dx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을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은 x2를 앞에 나오고 x1을 먼저 미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v에서 빼기 두 번째는 x1이 앞에 나오고 사실 x2를 먼저 미분하는 거고 v 하고 dx1, dx2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약간 간략하게 쓰면 얘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dx 라운드 x2 하고 라운드 커뮤테이터를 쓸 수가 있겠죠. 오퍼레이션의 이제 순서를 바꾼 게 되는 거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의 크기도 1로 잡았고 두 개를 오소고나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면적이 되죠. 면적이 되고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dA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벡터의 변화죠. 델타 V가. 이걸 우리가 B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아까 뭐 있었죠? A번식 두 개. 요거랑 A번식과 B번식을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 뭐 좌변이 둘 다 델타 V니까 따라서 여기 DA 델타 A 같은 거니까요. 이 두 개에서 이 우변이 서로 같은 걸 알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두 개의 미분 오퍼레이터를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V라는 벡터에 대해서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이 값이 0이 아니고 R의 요 커버처 매트릭스에 그 다시 벡터를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그냥 벡터 형식을 가지고 쓴 건데, 만약에 성분별로 우리가 쓴다면, 일단은 이거를 원투를 굳이 쓰지 말고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이거 대신에 일반화를 해갖고 2를 그냥 어떤 i라는 성분이라고 하고 1을 j라고 하는 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그 라운드 xi에 라운드하고 라운드 xj에 라운드 한 다음에 v equal r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은 ij에 의존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붙여주고요.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정쩡한 익스프레션이니까 왜냐하면 얘는 성분이고 얘는 벡터 전체니까 이걸 전부 성분별로 한번 써보죠. 자, 이걸 성분별로 쓰려면 예를 들면 이제 v라고 하는 벡터가 vk에 2k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v라고 하는 벡터를 i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 뭘 미분을 하냐면 이 컴포넌트에다가 베이시스 벡터 곱한 거 두 개의 곱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냥 저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쓸 수 있다면 변하지 않는 그렇다면 이제 성분만 미분하면 끝나는데 사실은 이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에서 일반적인 스페이스에서 이 베이시스 벡터가 항상 변하잖아요. 이 베이시스 벡터 변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한 것이 뭐였어요? 그걸 한 것이 바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를 쓰고 VK를 한 다음에 이렇게 썼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렉처 17번에 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성분별로 쓰면은 다시 성분별로 쓸게요. 이 어떤 VK라고 하는 벡터를 에다가 그 V란 벡터의 K 성분에다가 요 미분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순서를 바꿔서 하면 이것이 다시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데 이게 K 성분에 의존 똑같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임의의 V 성분이 나오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매트릭스 있었던 것처럼 이 성분과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로 인디펜던트하단 말이에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어떤 코에피션트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거 L이라고 합시다. V의 L 성분. 자, 이게 L이 이게 양쪽이 인덱스가 맞으려면은 여기에 L이 일단 있어야 되고 IJ가 있어야 되고
여기 k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r이라고 하는 텐서를 우리가 바로 리만 커버처 텐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성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를 해야 되죠. dr, dj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벡터에 대한 미분이 코베리언트 디리버 성분에 대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를 바뀌어야 되니까. 자, 이게 그 결국은 이 방정식이 나타나는 게 그 미분을 두 번을 하는 게 미분을 두 번을 서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그 똑같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똑같이 않은 원인은 바로 서피스 혹은 스페이스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 구부러져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코에피션트고 요 코에피션트를 리만 커버처 텐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패럴렐 트랜스포트에서 나오는 그 지오메트릭 페이즈. 다른 말 사실은 이게 지오메트릭 페이즈가 나오는 이유는 커버처 때문에 인트린식 커버처 때문에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여기서 꼭 리만 커버처 텐서가 항상 인트린식 커버처를 나타내는 거 아니라서 괄호를 쳐주고요. 자, 몇 가지 노트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슷한 거를 벡터 캘큘러스 학부 대학교 물리학 과정에서 사실은 배운 거하고 유사해요. 예를 들면은 가령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어떤 미분을 취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취하잖아요. ij f라고 합시다. 우리 앞에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했지만 벡터에서 대해서 하면 얘가 돌아간다고 패럴렐 트랜스포트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하면은 얘는 항상 0이죠. 일단은 스칼라 펑션은 그 베이시스 벡터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분할 베이시스 벡터가 없어요.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코디네이터하고 완전히 인디펜던트하죠. 그래서 이 스칼라 펑션에 대한 파셜 디리버트 편미분은 그 자체가 코베리언트 하고요. 그러니까 얘 코베리언트 하단 말이에요. 그냥 파셜 디리버티 코베리언트 하고. 자, 그리고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라운드 xi하고 라운드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이거를 한번 어떤 함수에다가 그 저기 그라디언트를 취하면은 그 이게 거기다 다시 컬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라디언트에다 컬을 취했을 때 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엡실론 ijk에 라운드 j 라운드 k 하고 f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은 요거의 첫 번 x 그 x 성분이다. x 성분이라고 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라운드 y 라운드 z 빼기 라운드 z 라운드 y의 f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건 항상 0인 거 우리 알죠. 이게 벡터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이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는 그 임의의 스칼라 펑션의 그라디언트를 하고 다시 컬을 취한 것과 동일해요. 근데 이거 항상 0이죠. 스칼라 펑션이 웰 디파인드 돼 있으면 이거 돌아가는 컬 성분이 없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벡터 캘큘러스 for 3D, 2D도 성립을 하지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원에서는 이 만약에 이 R이라고 하는 리만 커버처 텐서가 0이 아니란 뜻은 어떤 한 성분이라도 이렇게 합시다. 그냥 Lijk 얘가 여기 만약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얘는 서피스가 그 인트린식하게 인트린식 is라고 하지 말고 has라고 하죠. 인트린식 커버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벡터가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2차원 벡터가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얘는 항상 만약에 리만 커버처 텐서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컴포넌트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서피스는 인트리스 커버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디멘전이 2보다 크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발레를 들면 충분한데 Lijk 이게 0이 반드시 그 커브드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3차원, 예를 들어 3차원의 유클리드한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발레가 있어요. 예를 들면 3차원의 유클리드 그냥 플랫 스페이스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데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잡아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잡으면은 그리고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R 세타 파 이렇게 잡으면 얘가 2차원 구표면은 커버처가 있잖아요. 커브드 서피스잖아요. 그리고 3D 유클리디안을 잡았지만은 얘는 may include curved surface를 잡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커브드 서피스에 대해서는 리만 텐서, 커버처 텐서가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리만 그 텐서에 우리가 세타로 미분하고 파이로 미분한 거에 서로 그 순서를 바꾼 거, 그러니까 바로 커버처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0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서피스, 전체 스페이스가 커브드 스페이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 리만 텐서만 가지고는 얘가 커브드 돼 있는지 이 스페이스 자체가 정확한 용어는 리만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 스페이스가 구부러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는 3차원, 그러니까 2차원을 넘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이퀘이션이요. 요
저기 리만 커버처 텐서의 정의가 되는 이 이퀘이션 VK. 자, 얘는 텐서 이퀘이션이에요. 뭐 텐서로 썼으니까 텐서 이퀘이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의 폼이 인베리언트하단 말이야. under 임의의 제너럴 커빌리니어. 그러니까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에 대해 리니어죠 물론.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텐서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리만 텐서를 좀 더 대수적으로 들여다보는 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